갑니다. 그래서 네, 김진환 전문가님이셨네요. 김봉만 전문가가 아니라 김진환 전문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너무 안 좋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좁다 느끼시는 분들, 김진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미증시의 여러 가지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ETF 이런 쪽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증시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다루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쉬운 진단 쉽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16만 5천 원에 20%요. 16만 5천 원에 20% 맞으시죠? 예, 예. 언제 사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17만 원 안팎에서 박스권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지금 흘러내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죠? 저 찍고서 예.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 뭐 기간을 설정해 두셨다거나 혹은 뭐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정해 두신 게 있으세요? 저는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너무 좀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좀 어떻게 좀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당초에 시청자님 목표 수익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요. 삼성 SDS면 뭐 내놓으라 할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대에 화답하지 못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다소 좀 실망스러우신 것 같아요. 삼성 SDS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차장님?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연유로 올라갔냐를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업의 이익 곱하기 멀티플, 그러니까 성장 요소인데요. 첫 번째로 EPS가 올라갔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게 보면 실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실적은 반대로 2022년 실적에 비해서 역성장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2022년도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 17조의 영업이익 9,100억. 2023년도 작년 실적은 매출액 13조의 영업이익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뚜렷하게 2022년 대비 2023년은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기대치만큼 부합할 수가 있겠냐라고 보게 되면 뚜렷하게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뚜렷한 실적 개선은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떤 연유에서 올랐냐라고 우리가 뜯어보자면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가장 컸었던 이슈가 뭐였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AI, 클라우드 컴퓨팅,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삼성 SDS가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거의 국제 1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을 뜯어보자면 EPS가 성장한 건 아니고요. 멀티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삼성 SDS의 성장 요소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약간 밀린 거는 그로 인해서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로 사업부가 분류가 되는데 IT 서비스, CSP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류인데 IT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 성장이 그렇게 막 툭칠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YY 성장 같은 경우도 ITO 매출, SI 매출 같은 경우 보면은 YOY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성장이에요. 그러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2023년도는 역성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물류 쪽 같은 경우가 뭐 내륙 운송이라던가 창고 물류 같은 경우가 한 QOQ 기준으로 6% 정도 성장을 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뜯어보자면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성장성 부분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은 돌아서려면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나 뭐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섹터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밀리면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전저점 부분 지지해 주시면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은 149,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요 전저점 깨지면 추가 매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깨져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1차적인 손절 라인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은 손절 가격 149,600원, 추가적인 매수 가격도 149,6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7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74,000원이요? 네. 밴드 상단 정도 보시는 거세요? 네? 밴드, 박스권 밴드 상단 정도? 네, 밴드 상단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해결이 예, 좀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삼성 SDS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꾸라져 있는데 직전 저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될지 한동안의 주가 움직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삼성 SDS로 진단 출발해 봤습니다.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백서영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용선재인님, 무훈님 필명 바꾸셨다고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동훈님, 늘봄날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고만 계시는 분들도 종목 뭐 별로 올릴 거 없는데 난 수익 많이 났는데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추석 체크하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그 필명 기억해서 나중에 올리시면은 또 그런 분들 꼼꼼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병옥 님이 RS 오토메이션 궁금하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RS 오토메이션 전체적으로 이런 로봇주들이 요즘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정 부분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 종목 14,700원에 사셨으면 와 수익 좀 보고 계시네요.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RS 오토메이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종목은 별로 밀린 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의 강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대부분 이런 로봇 관련된 큰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종목의 특징적인 요소로 가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두에 잠깐 장 특징주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이 올라갈 때 대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도 엮여서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승할 때 보통은 이런 특징주의 어떤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로크웰이랑 삼성전자나 JV를 설립을 해서 컴포넌트 제어기 사업을 인수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총은 1,800억 정도 되는 1,500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당장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분기 실적을 뜯어보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기술력은 좀 특출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뭔가 종목이 개별 종목으로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상승은 시장 상승으로 인한 어떤 상승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실적 나올 거 없고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로봇 테마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18,000원 돌파하면은 1.5분 비중 정리하셔서 나머지 비중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라인은 13,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로봇주 전체적으로 또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포인트는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계시니까 조금 더 들고 계신다면은 한 18,000원 정도 선 목표 주가로 잡아 드렸습니다. 워낙에 좀 잘 사셔가지고 싸게 사셔가지고 지금도 수익 보고 계신데 더 큰 수익 18,000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매매였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강병옥님, 늘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주시는 만큼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수익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병옥님 보고 계시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윤주님 오셨는데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진수님, 김진수님 종목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자동차 쪽 올라오나 싶었는데 반도체도 이제 슬슬 한두 종목씩 진단 신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전화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 02-325-8200번으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ET JT 네. 얼마에 사셨어요? 9,320원에 네. 10%예요. 9,320원에 10%. 이 종목 네. 1월 말쯤에 사셨어요? 아니, 이럴 말은 아니고, 예. 아무튼 이걸 내가 방송에 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예. 또 반도체면서 AI 주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빨리 산 것 같았어요. 좀 내려갔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보유하신 지는 한 달이 안 되셨죠?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사고 나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10% 있다고 하셨는데 더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원금 오면은 좀 팔고 싶으세요? 시간 좀 들이더라도 나는 이 종목으로 좀 원대한 꿈이 있다 하신가요? 아니, 더 가기 바라고 샀으니까 우리 이제 전문가님 설명 잘 해주시면 그대로 따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유가 느껴지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끊지 마세요. 네. 예, JT입니다. 지금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손실 구간인데 한번 8,000원대까지 쑥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뭔가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원금 회복하고 나서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한 종목인지 JT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일단 저기 시청자분께서 이게 뭐 AI 관련주 이렇게 라고 어디서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AI 관련주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 내용적인 부분들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버닌 소터라고 해서 시장 규모는 전체 한 시장은 5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JT는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모리 회사들 1등, 2등, 3등 모든 사업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실적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작년 실적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실적은, 이제 반토막이 났네요. 매출액이 800억대에서 400억대로 내려왔고, 영업이익이 150억대에서 28억 정도 내려왔다.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지금 반도체 시장 보면은 IDM 회사들, 뭐 특히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는 글로벌 1, 2, 3등 회사들의 전략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재고 관리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단 공정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JT 입장에서도 크게 막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2022년도, 작년 2023년도 영업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되는 흐름의 모양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빠질 만큼 빠져 있는 단계다.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투자를 하고 계시고 주주이시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DDR5의 투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개화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도 JT가 일정 부분의 수혜를 받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핸들러랑 CMS 테스터 장비가 일정 부분은 비메모리 쪽에서 장비 납품이 2024년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매수 가격이 9,32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 가격 윗단으로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멀티플 15배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는 9배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AI 내지는 온디바이스 AI랑 연결고리가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멀티플이 대부분 20배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JT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보자면 후공정 업체이면서도 주가는 좀 많이 싸져 있다. 후공정 업체이면서도 멀티플 9배, 뭐 10배 정도 거래되는 회사 찾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박스 상단 부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억하시기 쉬운 가격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네.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8,000원인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 종목 수익 내고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네네. 예. JT 봐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서 그 종목 갖고 하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후발주자 성격인데 그래도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꼼꼼하게 지문상 차장님이 봐주시네요. 이어서 유튜브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한 번에 연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대한항공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 LG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좀 자주 안 봤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한창 또 많이 올라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자취를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비만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해외에서도 노보노디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한창 이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해 말에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뭔가 기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새해, 그러니까 음력설 지나고 나서 새해 목표로 나 살 좀 빼봐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과연 비만약 투자 모멘텀으로는 어떨까요?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펩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펩트론을 보려고 앞서서 서사를 또 길게 만들어봤는데 용선재희님이 올려주셨고요. 펩트론을 31,700원에 사셨대요.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15%가량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가격하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펩트론 오늘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그동안의 이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펩트론 제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용선재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차장님. 펩트론은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이게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갔냐? 그럼 작년 6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 이 회사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뭐 거의 4년 전에는 뭐 유동자산도 좀 부족해서 뭐 자본금도 확충해야 됐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뭐 작년 올해 내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던 뭐 당뇨, 비만, 특히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보노디스크, 뭐 일라일리 이런 회사들이 비만 관련된 뭐
신약들을 뭐 시장에서 허가가 맞으면서 관련된 펩트론의 약효 지속성 스마트 대포 기술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펩트론 입장에서도 뭐 지금 빅파마와 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빅파마 같은 경우가 1개월 제형 기술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가 그보다 더 높은 제형을 유지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비만이라던가 당뇨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PT403, PT404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학회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휘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으로 봐야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뇨 학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의뢰를 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향후에 펩트론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언제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찾아보시면 당뇨 유럽 학회 그리고 미국 학회 이런 부분들 스케줄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대포 기술로 약효 지속성 뭐 신약 같은 경우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잡아 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에 대한 상담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펩트론 한동안 좀 안 봤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으라차차 좀 기운을 내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학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 당뇨 비만 질환 학회가 지난 1월 말쯤에 있었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학회들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뉴스 나오시면은 꼼꼼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 봐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빨리 좀 만회를 하셨으면 저도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펩트론 살펴봤고요. 게시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신명식님 고영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매수가하고 비중 같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진님도 들어오셨어요.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5%, 10% 이렇게 담으셨다가 좀 추가 매수 이렇게 해나가는 식으로 요즘 들어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많은 분들이 잘 구사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펩트론도 추가 매수해서 또 될까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정신숙 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 밖에 종목이 꾸준히 좀 올라오네요. 이번에는요, 좀 사이즈를 키워서 동훈님께서 올려주신 무훈님이시죠? LG 디스플레이 알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계시군요. 이 종목 사신 가격이 13,000원대입니다. 13,900원에 사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비중 15%로 담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대로면은 아마 꽤 오래 들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금 10% 이상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동안에 다소 좀 그다지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올해는 좀 다를 것인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상담을 드릴 때는 뭐 예를 들면 멀티플 굉장히 비싼 뭐 칩셋 미디어, 뭐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 보면은 멀티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이런 주식들. 왜 그러냐면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이 꺾이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유증 5천억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권리락이 끝났고 이 권리분은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첫 번째로 올해 실적 부분들을 분기 흑자한다 하더라도 이 분기 흑자가 의미가 있을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2024년 적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 OLED에 대한 수익성에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Q가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P가 담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북미의 뭐 초대형 OLED가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북미 쪽 향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있어서 마진율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올해 전망치 부분들에 있어서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라는 어떤 증권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회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정치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격으로 최근에 큰 테마 아닌 양대 테마로 불리우고 있는 게 저 PBR 종목들 관련해서 있을 텐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저 PBR 중에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PBR 0.4배인 주식인데 주가 안 올라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있어서는 뭐 삼성이 뭐 LG 디스플레이 OLED 이용한다, 뭐 사용한다, 북미 쪽 OLED 시장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마진율 개선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자면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단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 전반으로 다소 좀 성장성이 결여돼 있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이 좀 돌아야 될 텐데, 전방 산업이 일단 첫 번째로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고, 따라서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사신 가격 즈음 오면은 더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서 조금 더 성장성 있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창창한 종목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 들고 계신 분이셨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상장 기간도 길고, 그리고 한 번쯤은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주봉이고 월봉이고 놓고 보니까 계속 계단식으로 좀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마 바닥인 줄 아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그다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전반으로도 좀 그렇고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의 손실 좀 만회를 하셔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봤는데 이 종목도 그동안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네요. 이어서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김진수님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27,500원이고요. 사신 가격 대비로 지금 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10% 이상, 20% 가깝게 수익 구간이신데, 더 반가운 점은 비중이 높으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포트 수익이 상당히 좀 높으시겠죠. 이분이 40%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오늘도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종가 31,250원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을지, 더 기다려도 될까요?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슬슬 나올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수페타시스는 대표적인 AI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뭐 차트적인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5, 6, 7, 8 대부분이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급등 장세가 펼쳐졌었죠. 그리고 나서
8월 달 이후로 9, 10, 11, 12, 1, 2 지금까지 박스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는 추세 이탈된 부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스권 안에서 주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눌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AI 가속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증설 모멘텀이 붙어지면서 Q도 증가하고 P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보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올해 3분기부터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대장주격으로 얘기 불리우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인데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의 박스 상단 부분을 뚫고 언제였죠? 날짜 기준으로 2월 8일 날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오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여전히 음봉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이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예를 들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해주게 되면은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내려왔던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뚜렷한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들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한미 같은 경우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고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예를 들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뭐 20, 30% 더 나와주면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대장주격 중에 하나인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40% 정도 가지고 있으시지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기대해 볼 만한 것들 그리고 크게 보여지고 있는 테마가 아직까지 꺾여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들은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목표 주가는 43,300원 정고점 돌파 여부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보시는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 그 위에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그 부분까지도 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중요할 텐데 예상했었던 것만큼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뚜렷한 개선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4분기 내지 1분기에 땡겨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은 그 기대치 값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정고점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정말 지루하게 움직였던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상한가로 축포를 터뜨리면서 한미반도체가 살아있다. 그것을 다시금 증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좀 실적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일정 부분 눈높이만 맞춰준다면은 한미반도체와 같은 그런 부활의 조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31,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박스 돌파하고 여기에 또 52주 신고가까지 볼 수 있는 그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43,3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아래쪽으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가격이 아니죠. 넓찍이 이 2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이수페타시스 믿고 좀 더 들고 가 보시면은 지금보다도 더 큰 수익 나실 겁니다. 지금도 비중 40%의 수익률이 20%가 넘어가시면은 대단한 수익인데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또 크게 수익 내는 종목이 있으면은 한 해 동안의 매매 뭔가 좀 자신감이 넘치실 것 같아요. 진수님의 종목 이수페타시스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이 유튜브 게시판을 쭉 보니까
좀 전에 정신숙 님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인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셨고 진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익의 기운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신숙님 이름 제가 이름 얘기했으니까 봐드릴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김진용님도 올려주셨고 봐드려야죠. 이녹스 첨단 소재는 24,5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이 5%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우리 정신숙 님이 생각하시는 전략이 있으시다면 혹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보고 계시니까 또 저희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진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업력도 오래됐고요. 기술력도 꾸준히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시기가 딱히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 회사는 대부분 이제 MFA라고 해가지고 메탈 포일 안테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수 제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채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 산업이 개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종목을 상담하려고 몇 가지 이제 공시 내용을 조금씩 굵직굵직한 것만 찾아봤는데 작년 5월 달에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가지고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를 자본금 10억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400억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구간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 날 건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우리 작년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았잖아요. 어반 리튬, 리튬 푸어스 이런 리튬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네. 대표적인 테마 종목들 있잖아요.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금양 네. 이런 리튬 관련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금양은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되긴 할 텐데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을 봐서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굳이 리튬 사업과 요 회사가 하는 일이랑 어떤 연관점이 있어서 사업을 했을지 뜯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주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한번 주주총회 같은 데 가셔서 작년에 사업 진행했었던 5월 달에 탑업인 출자증권 해서 투자했었던 부분들 팔로우업 한번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단기 차입금 결정을 해서 한 600억 정도 또 빌렸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해가지고 운영자금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은 게 며칠 전에 연간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은 2022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은 볼 거는 없어 보여요.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온디바이스 AI랑도 좀 연결고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가스켓을 공급을 해서 이런 부분들과 연결고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방산업으로 있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없어요. 여전히 저는 중저가 스마트폰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부품 따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계속 CR 계속 나오고, 단가 인하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메리트는 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24,500원이셔서 많이 싸신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꽤 가격 단가가 매수하신 지는 24,500원이시면은 꽤 오래되신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61선 부분들 터치하면 돌파 여부에 상관없이 한 31,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자접게는 구간인 26,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6,800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를 지금 제가 제대로 받아 적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가격 구간 그대로 가면은 한 3년 정도 들고 계신 그 가격입니다. 따라서 사실 차트 보고, 손실 내고 계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하지만 이 종목은 크게 욕심 부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돌파구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 26,800원으로 설정해 드렸는데 손절가가 아니라 워낙에 좀 밑에서 잡으셔서 익절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5% 정도 있으시니까요. 이번에는 또 기회를 꼭 잡으셔서 너무 오래 들고 계시면은 다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정리해 주실 만한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숙님 오늘 올려주신 종목은 저희가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봐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도 종목을 김한기님, 김미양님, 약간은 저희 지금 말미에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은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정신숙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일부는 매도했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비중이 5%시군요. 이미 좀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 좀 들고 있는 물량이 고민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 종목으로 좀 봐드렸고요.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워낙에 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하루 오르면 내일은 또 뭐 차익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레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장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제 전략 말씀드릴 때가 항상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그래요. 어려워요. 종목, 추천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한 주가 지나가면은 그 종목이 제일 많이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매일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밸류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으로 저PBR 종목들이랑 그리고 성장형 반도체로 불리우는 뭐 디자인하우스 내지는 AI, 뭐 MPU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을 보면은 저PBR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나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라던가 뭐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성장형 반도체 종목들이 다 주가 상승의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장 분위기가 이만큼 다 호조롭게 좋은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주식을 접근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으면 추세가 이탈됐으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종목군 중에 어닝이 살아있는 종목 내지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컨펌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리노공업 오늘의 특징주로 주셨는데 이 종목은 꾸준히 좀 봐도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또 기운을 차렸죠. 앞으로도 좀 볼만한 종목. 오늘 진단해드렸던 이수페타시스까지 세 종목 관심 가져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도 저PBR과 성장 쪽 반도체 이렇게 투트랙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문상 차장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못 다 봐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설 연휴로 인해서 저희가 포트 진단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다가오는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하고 싶으신 분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화번호는 저희가 늘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진단 신청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이 02-2128-3388번으로 전화해 주셔서 금요일 오후 4시 포트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